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럭쿠크 법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초에 시작한 것이 벌써 12월 말입니다. 이럴 때 정말 감개무량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이러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에게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말이죠.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1년 동안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1년이 지금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계속 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더 좋은 럭쿠크 법칙 강의를 위해서 더 정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반인들하고 성공자들하고는 진짜 그 정반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너무 많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뭔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see, do, get. 그죠? 보는 시각이 하는 행동을 낳고 하는 행동이 얻는 결과를 낳는데,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쩌면 거꾸로 바라보는 거, 또는 입장이 뒤바뀌어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거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부처님 얘기한 어떤 공자가 얘기한 그런 황금률하고 다를까요? 과연? 네가 당하면 싫은 것은 남들한테 하지 말라. 그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한테 대접을 해라. 역시 역지사지하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보는 법을 익혀야 된다 그랬어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좀 다르게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일상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좀 항상 이게 좀 다르게 바라보려는 그런 어떤 어떤 철학이랄까,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요, 틀림없이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0번째 럭쿠크 법칙입니다. 추종자를 모으는 리더인가,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인가 하는 겁니다. 추종자를 모으는 리더는요, 좀 일반 리더에 가까울 것 같고요.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는 좀 열정 리더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춘지 아시죠?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CEO의 50% 이상은요, 대학에서 C 또는 C- 성적을 거뒀고요. 미국 대통령의 75%는 학교에서 중간 이하의 성적을 받았고요. 백만장자 50% 이상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답니다. 성공자들은 다 대학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도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퇴서를 들고 저한테 온 적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그죠? 농담이고, 리더에 그러면 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의 리더가 되어졌느냐는 거죠.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리더의 삶에 있어서 열정의 자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열정의 자리. 그죠? 열정을 가진 리더를 양성하고 이끌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독재의 법칙에 의해서 원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정을 가진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40번째 럭쿠크 법칙입니다. 존 맥스웰이 얘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7가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나는 일반 리더에 가까웠는지 열정 리더에 가까웠는지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되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리더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대요. 거기에 비해서 열정 리더는 자리를 물려주려고 한답니다. 일의 시작은 리더가 하지만 일의 끝마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조직이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의 시작도 리더가 하고 끝마침도 리더가 하고 있으면 조직은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임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하려고 그러면 이 일을 위임을 해줘야 돼요. 위임을 해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 잘하고 못하고 이럴 때 어떤 코칭의 기회를 삼고 말이죠. 그렇게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자리를 그저 넘겨주려고 하는가. 위임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리더는 약점에 집중을 한대요. 자기 팀원들의 약점에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열정 리더는 자기 팀원의 강점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강점에 집중을 한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과 강점이 있는데 그런데 약점을 고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약점을 아무리 잘 고친다 하더라도 강점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강점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이 고치기 어려운 것을 자꾸 약점을 이렇게 들추고 고치라고 하는 리더, 이 사람들은 일반 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열정 리더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강점을 자꾸 그쪽에 그 강점을 자꾸 터치를 해주고 키워준다는 거죠. 네. 강점을 키워야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도 강점,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모아져야지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약점은 오히려 감춰줘야 돼요. 군자는 은오양선이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것은 감춰주고 좋은 것은 자꾸 드러내게 해준다 그랬다니까요. 피터 드러커는 조직은 약점이 있는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조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혼자 사는 것 같으면 약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조직에서는 그 사람의 강점이 필요한 것이죠. 강점이. 그래서 강점을 키워주고 약점은 그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세 번째, 일반 리더는요, 하위 20%에 집중을 한답니다. 그런데 열정 리더들은 상위 20%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너서클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리더는 인너서클하고요, 불화가 없어야 돼요. 아주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은 가까운 사람들하고 불화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도 그대로 둔다니까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저기 밑에 말이죠. 팀원이나 파트너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이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 많은 불화가 있다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불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조직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더의 크기는 인너서클의 수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너서클의 수준은 또 리더의 의식의 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내면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 인너서클하고 완전히 하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간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예. 하여튼 인너서클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래야 조직이 잘 되어져 간다.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면은요, 해결이 또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요, 일반 리더는 시간을 쓰지만은 열정 리더들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비용도 마찬가지죠. 비용을 쓰는 겁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죠? 예. 투자를 한다는 거죠. 리더에게는 타임보다도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타이밍이라니까. 그 적절한 타이밍에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비전만 가지고, 그죠? 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리더를 복제를 해내려고 그러면은, 키워내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시간도 투자를 하고요, 비용도 투자를 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죠, 기뻐하고, 이런 그걸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교육을 시킨달까 하는 그런 타이밍을 또 놓쳐버리면은, 나중에는 시간을 써도 투자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리더들은요, 일반 리더들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데 열정 리더들은 다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과연 다 똑같이 대하는 것이 이것이 평등한 것일까요? 다 다르게 대하는 것이 평등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공자는 자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인 자로가. 옳은 일을 들으면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요.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형이 있는데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어떻게 바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라는 제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요, 공서하라는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얘기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로는 그죠? 항상 남들하고 이기려고 하고 어떤 그런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어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아가게 했고, 이 사람 유는 좀 뭔가가 너무 신중하고 그렇다는 거죠. 나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다시 그렇게 나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머물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다르게 대해주는 것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일반 리더는 큰 희생을 요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 리더는 큰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진짜 큰 비전이 있고, 그죠? 큰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직은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성공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 조직이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조직이 크게 커져야지만이 나도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리더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큰 비전인 사람은 큰 희생을 요구를 하는데, 비전이 크지 않는 사람은 또는 이런 원리가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큰 희생을 요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죠. 이 보는 것 같으면 어떤 팀들은 이렇게 큰 비용을 서로가 분담을 해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행사를 좋게 치르고 또 더 큰 비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그죠, 여기는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예. 오히려 그걸 자기 어떤 팀원들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죠, 못 키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리더는요, 현 세대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데 위대한 리더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대에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후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을 어떤 그렇게 그 사람이 길러낸 그런 열정 리더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리더들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열정 리더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유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당대에만 미치는 이런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후대까지 그죠,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유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7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마지막 날 진짜 한 해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것은, 반성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죠? 성찰하고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여기 일반 리더와 열정 리더의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한번 성찰해보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